일 잘하는 방법은 평생 고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해서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잠을 제발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사회생활을 위한 강습 심리편, 오늘은 일 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1년이 안 된 따끈한 신입사원입니다. 전 아직 입사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일이 생소한데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는 빨리 적응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빨리 적응해서 일잘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 잘하는 방법은 이 직장인분들의 평생 고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분들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과 감성의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뇌의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전전두엽은 이마 쪽에 있는 뇌 부위에 위치해 있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보 처리, 판단, 의사결정 같은 어떤 고위 인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위다. 보통 뇌가 어린 시절에 이미 발달이 끝나서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듯 뇌도 단련시킬 수 있는데요. 노력을 통해서 뇌가 점차 변화되는 특성을 뇌가소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 전전두엽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 풍경들을 보는 것,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 명상,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속 습관들을 골고루 실천하시면은 전전두엽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뇌에서 불안, 공포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도 있는데요.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전전두엽의 활성이 반대로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음 관리와 사고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리하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정말 뻔하다라고 하실 텐데 소신발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제발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은 첫째로 뇌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뇌가 이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거치는데요. 일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전전두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잠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과 기억력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건데요. 일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정말 많이 얻으실 텐데 기억 못하고 아 맞다 그랬었나? 이런 말들을 남발하시면은 좀 일 못하는 분으로 찍히기가 쉽겠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뇌의 부위가 바로 해마입니다. 이 해마라는 부위는 밤에 정말 잠을 푹 잤을 때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고객이나 또는 상사가 원하는 핵심을 말하고 있나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죠. 하루에 무려 1,500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개 이상의 광고 중에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은 76개 정도라고 하고요. 또 그 중에 온전히 기억하는 건 약 12개 정도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어요. 여기에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용을 합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란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종류의 것들만 빨아들이게 된다는 건데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이걸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선택적 지각을 이용해서 듣는 사람의 평소 성향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절에는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정신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기억이 남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다양한 과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 의사로 있다가 이제 정신과 수련을 시작을 하게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시스템이 달라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다 내과 기반이라 뭐 혈액 검사라든지 뭐 엑스레이나 뭐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신과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환자분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국에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야기를 끌어내야지 이 사람한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쉽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현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교수님이 따로 이제 면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신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제 약점을 드러내는 거를 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를 조금 낮추고 솔직하게 오픈을 했을 때 주변에서 그것들을 제 나쁘게 보기보다는 도와줘야겠다라는 식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거를 내가 혼자서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몇 가지 개념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전두엽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려봤어요.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업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내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은 나는 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고 위축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언제든지 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회사 생활을 위한 마음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